직접 경험해보고 설명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해본 다이어트 약들을 종류별로 싹 다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상 끝에서 정리해드릴게요. 저 사실 지금보다 체중이 5kg 이상 더 나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먹는 약부터 주사까지 다이어트 약을 거의 다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이론으로 정리한 설명이 아니라 의사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다 해보고 부작용까지 다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요즘 화사 박정민처럼 다이어트로 인상이 확 달라진 사례들 보면서 나도 저 약 하나면 되나 고민하셨다면 이 영상은 시작 전에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데 진심인 여의사 닥터 베베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말인데 새해만 되면 우리 모두 항상 하는 결심, 다이어트 잖아요. 여자들한테 다이어트는 솔직히 평생 숙제죠. 저도 체중이 정말 많이 늘었을 때 이건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최신 다이어트 약물은 직접 경험해보고 설명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해본 다이어트 약들을 종류별로 싹 다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은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상 끝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펜터민부터 얘기해 볼게요. 최근 박나래 씨, 입 짧은 햇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됐던 약이죠. 펜터민은 흔히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예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억제해주고 에너지 소비를 늘려주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아침에 한 번 복용하고 밤에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늦은 시간 복용은 피하는 약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하루에 3알, 4알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용량이에요. 원래 펜터민이 반알로 쪼개먹게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약물 의존도와 남용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식욕 억제 정도에 따라 반알이나 한알을 나눠 먹는 약이지 3알, 4알은 정상적인 복용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에요. 저도 펜터민을 직접 복용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기분 변화였어요. 기분이 막 들뜨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감정의 폭이 평소보다 훨씬 커진 느낌이었어요.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복용하면 짜증이나 공격성이 심해질 수 있고, 저 역시 평소와 다른 감정의 변화를 느껴서 과감하게 중단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용량으로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두 달 복용 후 중단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막 처지고 의욕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랐는데도 펜터민 처방을 받으러 오는 경우를 보면 저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이 약은 살 빼는 약이라고 가볍게 접근할 약은 아니에요. 특히 정신과적 병력이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삭센다입니다. 삭센다는 GLP-1 유사체 계열의 주사형 비만 치료제예요.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다가 체중 감소 효과로 비만 치료에 쓰이게 된 약이에요.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포만 중추에 작용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원리예요. 펜터민처럼 정신을 자극하는 약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대신 대부분의 부작용은 이 소화기 계통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더부룩함, 소화 안됨, 그리고 구역감, 구토 같은 증상들이 있어요. 저도 삭센다를 직접 맞아보고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작용이었어요. 저는 원래 소화기가 약한 편인데 최소 용량인 0.6을 유지했음에도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나중에는 물만 마셔도 체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삭센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효과가 유지되는데 이걸 꾸준히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는 삭센다를 끊고 나서도 몇 달 동안 소화가 잘 안 돼서 정말 고생했어요. 요즘은 전신마취 수술 전에 삭센다나 위고비 사용 여부를 필수로 확인할 정도로 위 배출 지연 효과가 강한 약이에요. 위고비는 삭센다와 같은 계열의 약인데요. 기전도 거의 동일해요. 다만 위고비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주 1회 주사라는 장점 때문이었어요.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해서 깜빡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경험을 저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주 1회 주사는 분명 큰 장점이에요.
임상 데이터상 체중 감소 폭도 훨씬 더 큰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강한 만큼 소화기 부작용도 더 강한 편이에요. 저는 삭센다에서도 소화장애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위고비는 더 힘들어서 결국 중단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식사량이 늘어도 하루 이틀은 구역감과 소화불량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다음은 마운자로인데요. 마운자로는 삭센다나 위고비와 달리 GLP-1과 GIP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 작용제입니다. 주 1회 투여라는 점은 같고 기본적인 기전도 비슷하지만 지방 연소 효과가 더 좋고 근육 손실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 감량 효과는 위고비보다 더 크고 감량 체중 대비 근육 손실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소화기 부작용도 위고비보다는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삭센다와 위고비에서 이미 부작용으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마운자로는 사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 약들은 모두 식욕 억제와 섭취량 감소에 기반한 체중 감량 약제입니다. 중단하면 요요가 올 수 있고 특히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육이 많이 빠져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만 치료제는 식습관,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져가야 하는 문제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약에는 명과 암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은 BMI 지수 30 이상이거나 대사질환이 동반된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의 보조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지만 부작용을 정확히 알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의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다 해보고 나서 확신하게 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예뻐지는데 진심인 여의사 닥터 베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